이 이야기는 동양 고전 역사 분위기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된 스토리입니다. 실존 인물이나 특정 역사 기록과는 관계가 없으며 오직 이야기와 영상 연출을 위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영웅은 태어난다. 하지만 그 이름은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다. 검은 구름이 낮게 깔린 새벽, 전쟁의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끝없이 이어진 황토 벌판 위에 수천의 군사가 정적 속에 서 있었다. 갑옷이 서로 스치는 소리, 말의 숨결, 깃발이 바람에 찢기듯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 군대의 가장 뒤편, 낡은 갑옷을 입은 한 젊은 병사가 조용히 창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연호. 누구도 그를 알지 못했다. 가문도 명성도 전공도 없는 평범한 병사였다. 하지만 오늘 그의 이름은 피로 기록될 운명이었다. 황토 평야의 건너편에는 검은 물결처럼 적군이 늘어서 있었다. 북방의 연맹군. 수십 개 부족이 모여 만든 군대였다. 그들의 깃발에는 늑대의 머리가 새겨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흔들렸다. 그 수는 3배. 전선의 장수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전투는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무너지면 앞줄에 서 있던 장수가 낮게 중얼거렸다. 왕도는 끝이다. 북소리가 울렸다. 둥, 둥, 둥. 대지가 울리는 듯한 전쟁의 신호였다. 병사들의 손이 떨렸다. 창끝이 흔들리고 방패가 부딪히며 낮은 금소금이 번졌다. 연호도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는 원래 농부였다. 밭을 갈던 손으로 창을 잡게 된 지 겨우 3달. 하지만 전쟁은 누가 준비되었는지를 묻지 않았다. 적군의 전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지 구름이 일어났고 수천의 발걸음이 하나의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돌격. 적군의 함성이 천둥처럼 터졌다. 검은 물결이 황토 평야를 덮쳐왔다. 화살이 먼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다. 수백 개의 검은 점이 태양을 가렸다. 방패. 외침이 터졌다. 쾅, 쾅, 쾅. 화살이 방패에 박히며 튀어올랐다. 하지만 모든 화살이 막히지는 않았다. 병사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또 하나가 목을 잡고 무너졌다. 그리고 곧 두 군대가 충돌했다. 철과 철이 부딪히는 소리, 창이 살을 꿰뚫는 소리, 사람의 비명이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연호의 눈앞으로 적 병사가 뛰어들었다. 붉은 깃털이 달린 투구, 날카로운 곶검. 그 병사는 망설임 없이 검을 휘둘렀다. 순간 연호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창을 앞으로 밀어냈다. 푹! 창끝이 적의 갑옷 틈을 파고들었다. 병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몸이 무너졌다. 연호는 숨을 멈춘 채 서 있었다. 그의 손에 잡힌 창에서 따뜻한 피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의 첫 전투, 그리고 첫 살상이었다. 하지만 전장은 멈추지 않았다. 전열이 무너진다. 누군가 외쳤다. 오른쪽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북방 연맹의 기병대가 폭풍처럼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 말굽 소리가 번개처럼 울렸다. 장수의 얼굴이 굳었다. 기병이다. 그리고 그 순간 연호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다. 먼지 구름 속에서 검은 갑옷을 입은 거대한 기병 장수가 나타났다. 늑대 깃발이 그의 뒤에서 펄럭이고 있었다. 북방 연맹의 선봉 장수. 그가 창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외쳤다. 전열을 부숴라. 수백 개의 기병이 한 방향으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 방향은 연호가 서 있는 보병대였다. 지휘관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막아라. 전열을 지켜라.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기병이 속도를 얻으면 보병은 벽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말굽이 점점 가까워졌다. 대지가 흔들렸다. 연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보았다. 기병 장수의 갑옷 틈, 목과 어깨 사이 아주 작은 빈틈. 연호의 손이 창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이 전투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단 하나였다. 도망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것. 연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 순간 전장을 가르는 거대한 함성이 터졌다. 그의 선택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직전이었다. 말굽 소리가 대지를 찢듯 울렸다. 먼지 구름이 솟구치며 황토 평야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다. 수백 기의 기병이 하나의 검은 벽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앞혈의 병사들 사이에서 공포가 번졌다. 기병이다. 전열이 무너진다. 누군가는 뒤로 물러났고 누군가는 창을 떨어뜨렸다. 말의 속도 앞에서 보병은 쉽게 짓밟힌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휘관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방패를 세워라. 창을 낮춰라. 전열을 지켜라. 하지만 이미 늦어가고 있었다. 북방연맹의 기병은 폭풍과도 같았다. 검은 갑옷을 입은 말들이 흙먼지를 차올리며 질주했고 그 위에 올라탄 기병들은 긴 창을 앞으로 겨누고 있었다. 그 선두에 서 있는 자. 늑대 깃발 아래의 장수. 거대한 흑마 위에 올라탄 그는 다른 기병들과는 분명히 달랐다. 두꺼운 철갑으로 몸을 두른 거구의 장수? 붉은 깃털이 달린 투구 아래에서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철랑. 북방연맹의 선봉장. 수많은 전장을 짓밟고 살아남은 전쟁의 맹수였다. 철랑이 창을 앞으로 내밀었다. 밀어버려라. 짧은 명령이었다. 그 순간 기병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 말굽이 번개처럼 대지를 찍었다. 쾅, 쾅, 쾅. 보병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전열맨 앞에 서 있던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끝이야. 그때였다. 전열 사이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연호였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피 묻은 창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기병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갔다. 바람이 그의 낡은 갑옷을 흔들었다. 주변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미쳤나? 저러다 짓밟힌다. 하지만 연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 철랑. 기병대의 중심. 그 장수가 무너지면 돌격의 흐름이 흔들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병의 속도. 말의 높이. 두꺼운 철갑. 보병 하나가 기병 장수를 쓰러뜨리는 일은 전쟁 이야기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연호는 창을 낮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기병이 가까워졌다. 먼지 속에서 철랑의 얼굴이 점점 또렷해졌다. 철랑 역시 그를 발견했다. 수백 명의 보병 중 오직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서 있었다. 철랑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용감한 놈이군. 그리고 그가 창을 들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20걸음, 15걸음, 10걸음. 말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다. 그 순간 연호가 움직였다. 그는 달려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낮췄다. 그리고 창을 뒤로 젖혔다. 마치 창을 던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철랑의 눈이 순간 좁아졌다. 보병이 창을 던진다고? 그것은 거의 무모한 행동이었다. 기병의 속도 앞에서 창 하나는 바람 속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더 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연호의 발이 황토를 강하게 밟았다. 그리고 창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다. 슉! 짧고 날카로운 소리.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졌다. 창은 곱게 날아갔다. 먼지를 가르고 빛을 가르고 그리고 철랑의 갑옷을 향해 날아갔다. 철랑은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다. 하지만 말이 이미 속도를 내고 있었다. 창끝이 그의 어깨 갑옷을 스쳤다. 쾅! 쇳소리가 울렸다. 철랑의 몸이 크게 흔들렸다. 흑마가 놀라 크게 울부짖었다. 기병대의 선두가 순간 흔들렸다. 그 찰나의 혼란. 지휘관이 외쳤다. 지금이다. 창을 들어라. 수십 개의 창이 동시에 들렸다. 그리고 보병 전열이 앞으로 밀려나갔다. 기병은 속도를 잃으면 약해진다. 그 사실을 아는 지휘관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밀어붙여라. 창과 말이 뒤엉켰다. 몇몇 기병이 말에서 떨어졌다. 전열이 부딪히며 전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 사이에서 철랑이 다시 몸을 세웠다. 그의 어깨 갑옷에는 깊은 흠집이 남아있었다. 피가 조금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연호를 바라봤다. 방금 창을 던진 그 병사. 이름도 모르는 포병. 하지만 방금 그 공격은 분명히 자신을 노린 것이었다. 철랑의 눈이 서서히 변했다. 냉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살기가 떠올랐다. 그는 말의 고삐를 잡아당겼다. 흑마가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곧장 연호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기병대 전체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을 향한 돌격이었다. 주변 병사들이 외쳤다. 도망쳐.
저건 선봉장이다. 하지만 연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땅에 떨어진 다른 창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세를 잡았다. 먼지 속에서 철랑이 다가오고 있었다. 말굽이 번개처럼 울렸다. 거대한 그림자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그 순간 연호는 깨달았다. 이 전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가르는 싸움이라는 것을. 철랑의 창이 번쩍 들렸다. 그리고 두 사람의 거리는 단 한 번의 공격 거리까지 좁혀졌다. 전장이 숨을 죽였다. 다음 순간 피가 튀게 될 것이다. 전장이 숨을 죽인 순간이었다. 황토 먼지가 바람에 휘말려 공중을 떠돌았고 말굽이 대지를 울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철랑의 흑마가 번개처럼 달려왔다. 거대한 말의 그림자가 연호 위로 드리워졌다. 주변의 병사들은 이미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다. 누구도 그 돌격을 정면에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기병 장수의 일격. 그것은 보통 병사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었다. 철랑의 눈이 번뜩였다. 죽어라. 그의 창이 번개처럼 내려왔다. 순간 연호의 몸이 움직였다. 정면으로 막지 않았다. 그는 몸을 비틀며 옆으로 굴렀다. 쾅! 창이 황토를 깊게 파고들었다. 흙이 폭발하듯 튀어올랐다. 말이 지나가는 속도는 여전히 빨랐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연호가 일어섰다. 그리고 거의 본능처럼 창을 앞으로 밀어 넣었다. 푹! 짧고 무거운 감각이 손을 타고 올라왔다. 창끝이 무언가에 깊이 박혔다. 흑마의 울부짖음이 전장을 찢었다. 연호의 창은 말의 앞다리 관절 사이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말의 속도가 순간 무너졌다.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었다. 철랑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놈. 흑마가 앞으로 코꾸라졌다. 쾅. 대지가 크게 울렸다. 말과 함께 철랑의 몸도 땅 위로 굴러떨어졌다. 먼지가 폭발하듯 솟아올랐다. 주변의 병사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다. 북방 연맹의 선봉장이 말에서 떨어졌다. 그것은 전장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먼지 속에서 철랑이 몸을 일으켰다. 그는 무너진 말에서 벗어나 천천히 검을 뽑아들었다. 길고 무거운 콧검. 수많은 전장을 지나온 무기였다. 그의 어깨 갑옷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움직임은 조금도 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다. 철랑의 시선이 연호에게 고정됐다. 이름이 뭐냐? 전장의 소음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 연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연호. 철랑의 눈이 가늘어졌다. 기억해두지.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몸이 폭발하듯 튀어나왔다. 검이 공기를 찢었다. 연호는 급히 창을 들어 막았다. 쾅.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터졌다. 충격이 팔을 타고 전신으로 퍼졌다. 연호의 발이 뒤로 밀렸다. 철랑은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공격. 세 번째 공격. 검이 번개처럼 연달아 떨어졌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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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호의 창이 계속해서 밀려났다. 주변의 병사들은 싸움에 끼어들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전장을 가르고 있었다. 철랑은 확실히 강했다. 검술은 거칠지만 정확했고 한 번의 공격마다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다. 연호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다. 팔이 저려왔다. 하지만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철랑의 검이 크게 휘둘러졌다. 연호는 창으로 막아냈지만 충격의 균형이 흔들렸다. 그 순간을 철랑이 놓치지 않았다. 그의 발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검이 연호의 목을 향해 날아갔다. 끝이었다. 적어도 철랑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 연호의 몸이 갑자기 낮아졌다. 그리고 창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쳤다. 푹! 창끝이 철랑의 옆구리를 스쳤다. 갑옷 사이 틈을 파고든 날카로운 일격. 철랑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의 몸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전장의 반대편에서 거대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둥, 둥, 둥. 낯선 북소리였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먼지 너머 멀리서 새로운 깃발이 나타나고 있었다. 붉은 용이 그려진 거대한 깃발.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수천의 군사. 누군가 외쳤다. 원군이다. 하지만 그 외침은 곧 혼란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그 군대는 아군의 진영이 아니라 전장의 옆쪽에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휘관의 얼굴이 굳었다. 저 깃발은 설마. 철랑 역시 그 깃발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검은 연맹. 그 순간 전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미 싸우고 있던 두 군대 사이에 세 번째 군대가 나타난 것이다. 연호는 창을 쥔 채 숨을 멈췄다. 철랑 역시 공격을 멈췄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국경 전쟁이 아니었다. 지금 막 천하를 뒤흔들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전장의 소음이 이상할 만큼 잠시 잦아들었다. 철과 철이 부딪히던 소리도 비명과 함성도 모두가 한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시선이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황토 평야의 먼 지평선. 먼지 구름 사이로 거대한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붉은 용이 그려진 거대한 깃발. 그 깃발은 바람을 가르며 천천히 그러나 위압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수천의 병사들이 정렬된 채 전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갑옷은 검고 묵직했고 창끝은 마치 하나의 숲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건 검은 연맹의 군대다. 이름만으로도 전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세력. 검은 연맹. 북방 부족들조차 두려워한다는 수수께끼의 군대였다. 연호는 창을 쥔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숨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전장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다. 아군과 북방 연맹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군대가 등장한 것이다. 지휘관들이 다급하게 외쳤다. 전열을 유지해라.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하지만 병사들의 얼굴에는 분명한 공포가 떠올라 있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순간적으로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철랑이 낮게 웃었다. 재미있군. 그의 검 끝에서 피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철랑의 시선 역시 지평선의 군대를 향해 있었다. 전쟁의 냄새가 더 진해졌어. 연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들이 누구지? 철랑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세 번째 짐승이다. 연호의 눈이 좁아졌다. 짐승? 그래. 철랑은 붉은 용 깃발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늑대라면 저들은 독수리다. 바로 그 순간 검은 연맹의 군대가 전장 가장자리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검은 갑옷. 길게 흘러내리는 검은 망토. 그의 뒤에는 용 깃발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펄럭이고 있었다. 그 인물이 천천히 말을 몰아 앞으로 나왔다. 전장에 서 있던 수천의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지위가 어떤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들었다. 순간 검은 연맹의 군대가 동시에 멈췄다. 완벽할 만큼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연호는 숨을 삼켰다. 저런 군대는 본 적이 없었다. 훈련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철랑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자식이 직접 왔군. 연호가 물었다. 누구지? 철랑은 짧게 대답했다. 검은 연맹의 지휘자. 그리고 그 이름을 낮게 말했다. 진묵. 그 순간 진묵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전장을 내려다봤다. 그의 시선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마치 이미 모든 상황을 계산해둔 사람처럼.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는 전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검을 내려라. 순간 양쪽 군대가 술렁였다. 누군가 외쳤다. 뭐라고? 진묵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오늘의 전투는 여기까지다. 그 말은 너무도 예상 밖이었다. 피로 뒤덮인 전장에서 갑자기 전투를 멈추라는 명령. 북방 연맹의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아군 진영에서도 혼란이 번졌다. 그러나 진묵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이 천천히 전장을 후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연호에게 멈췄다. 아주 잠깐. 하지만 분명히 연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진묵은 잠시 연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은 인사를 하러 왔다. 전장이 다시 술렁였다. 인사? 이피투성이 전장에서?
진묵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천하는 이제 곧 바뀔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그가 손을 내렸다. 그러자 검은 연맹의 군대가 아무 말 없이 방향을 돌렸다. 수천의 병사가 동시에 움직였다. 그 거대한 군대는 마치 그림자처럼 천천히 전장에서 물러나기 시작했다. 북방연맹도 아군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모두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철랑이 낮게 말했다. 연호. 연호가 그를 바라봤다. 철랑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빛이 떠올라 있었다. 오늘 내가 내 말을 부러뜨렸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하지만 다음에 만나면 그의 검이 천천히 올라갔다.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연호 역시 창을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부딪혔다. 그리고 철랑은 돌아섰다. 북방연맹의 기병들이 그를 따라 움직였다. 먼지 속으로 사라져갔다. 전장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피와 흙, 부서진 무기들만 남아있었다. 연호는 숨을 내쉬었다. 그때 멀리서 한 장수가 다가왔다. 아군의 장수였다. 그는 연호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 이름이 뭐냐? 연호는 짧게 대답했다. 연호입니다. 장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오늘부터 기억하게 될 이름이군.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오늘 이 전투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천하전쟁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이름 없는 병사 연호가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황토 평야 위로 길게 들이운 그림자 사이에서 전장은 서서히 고요해지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검과 창이 부딪히던 곳에는 이제 부러진 무기와 흩어진 깃발 그리고 쓰러진 병사들만 남아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먼지와 함께 피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다. 연호는 창을 짚은 채 서 있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는 북방연맹의 선봉장 철랑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은 갑자기 끝나 있었다. 멀리서 북방연맹의 기병들이 철랑을 중심으로 천천히 전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흑마를 잃은 철랑은 다른 말에 올라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당당했다. 마치 패배한 장수가 아니라 다음 전투를 기다리는 맹수처럼 보였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돌렸다. 먼 거리였지만 연호와 눈이 마주쳤다. 철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짧게 고개를 기울였다. 그것은 적에게 보내는 조용한 인정이었다. 그리고 곧 북방연맹의 군대는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전장에는 아군의 병사들만 남았다. 살아남았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혼란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왜냐하면 오늘의 전투는 승리도 패배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휘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부상병을 옮기고 전열을 정리하며 서서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때 아까 연호에게 말을 걸었던 장수가 다시 다가왔다. 그는 한동안 연호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내가 그 기병 장수를 떨어뜨렸다지. 연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장수의 눈이 잠시 번뜩였다. 그 자는 철랑이다. 주변 병사들이 술렁였다. 북방연맹의 이름난 전사.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은 장수였다. 그런 인물을 이름 없는 보병이 말에서 떨어뜨렸다. 장수는 낮게 웃었다. 전쟁은 참 이상하지.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제까지 밭을 갈던 농부가 오늘은 전장의 이름이 된다. 연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도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또 다른 군마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황토 언덕 위에 작은 기병대 하나가 나타났다. 그들의 갑옷은 검었고 깃발에는 붉은 용이 그려져 있었다. 검은 연맹의 기병이었다. 전장의 긴장감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지휘관이 외쳤다. 경계해라. 하지만 그 기병대는 돌격하지 않았다. 천천히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말에서 내렸다. 검은 망토. 차분한 걸음. 그는 바로 진묵이었다. 검은 연맹의 지휘자. 전장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진묵은 천천히 걸어와 부서진 창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창을 잠시 바라봤다. 그것은 바로 연호가 던졌던 창이었다.
진묵의 시선이 연호에게 향했다. 그 창을 던진 사람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너인가? 연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진묵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연호의 얼굴을 살폈다. 마치 사람을 평가하듯이.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눈이 살아있군. 주변 장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진묵은 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다시 말했다. 오늘의 전투는 작은 파문이다. 그의 시선이 다시 지평선으로 향했다. 하지만 곧 바람이 불어 그의 망토가 크게 흔들렸다. 천하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진묵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때가 오면. 그의 눈이 다시 연호에게 향했다. 내 이름을 다시 듣게 될 것 같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곧장 돌아섰다. 검은 연맹의 기병들이 조용히 뒤를 따랐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황토평야 너머로 사라졌다. 전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바람만이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연호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지평선을 바라봤다. 그는 아직 몰랐다. 오늘의 이 전투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곧 북방의 늑대들, 검은 연맹의 독수리들, 그리고 왕도를 지키는 군대까지 세 개의 세력이 천하를 놓고 거대한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이름 없는 병사 연호의 이름이 피로 쓰여 천하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